여러분,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좋은 바디워시를 써도 몸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 도무지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외출할 땐 괜히 신경 쓰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 표정을 자꾸 살피게 되고 혹시 나한테서 냄새 나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나이 들며 체취가 변했다고 느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대인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겼다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이 냄새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정말 없앨 수는 있을까요? 40년간의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집 냉장고 속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로 노인 채취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향수나 피부과 시술 없이도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하나만으로 노인 특유의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자존감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부위별 채취 관리 팁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심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 물질이 피부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은 젊을 때는 거의 없다가 40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75세가 되면 30대보다 평균 3.4배 이상 많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잘 씻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중심인 일반 세정제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본인은 점점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후각 적응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같은 냄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그 냄새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내겐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도 주변 사람은 분명하게 그 냄새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결코 청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냄새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집에 있는 천연 식초가 노인 채취를 줄이는 데 과학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채취의 주범인 노네날과 반응해 냄새를 중화시키고 강한 항균 작용으로 냄새 유발균의 증식도 억제해 줍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지용성 냄새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히 사과식초, 현미식초 같은 발효식초는 말릭산, 타닌,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채취 감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기존 냄새를 줄일 뿐 아니라 새로운 냄새가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독일 연구에서는 4주간 식초 목욕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87%에서 채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도는 35%일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쉽고 안전한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 과학적 솔루션인 셈입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어떻게 식초 목욕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우선 준비물은 천연 발효 식초 한 컵 약 200ml과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 그리고 부드러운 목욕 수건과 천연 보습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면 충분합니다. 전신 목욕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손을 넣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좋아요. 물을 다 받은 후 식초 한 컵을 넣고 손으로 잘 저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때 식초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물에 희석되면 그리 심하지 않고 곧 사라지니 걱정 마세요.
이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가 필요 이상으로 건조해질 수 있으니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목욕 중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으로 채취가 심한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등 가슴 등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목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헹구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샤워젤이나 비누로 다시 씻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식초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기를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닦아낸 후 반드시 천연 오일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등이 좋아요. 식초 목욕은 피부의 지질막을 일부 제거할 수 있어 보습이 꼭 필요하답니다. 전신 목욕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부분 세척법도 효과적이에요. 대야나 볼에 따뜻한 물 1리터를 넣고 식초 3-4큰술 약 45에서 60ml를 섞어서 부드러운 수건이나 화장솜을 이 식초물에 적셔 채취가 심한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가슴 밑 등 부위는 노폐날이 많이 분비되는 곳이니 꼼꼼히 관리해주세요. 닦은 후에는 자연 건조시키거나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닦아주고 역시 마지막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식초 목욕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너무 드물게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상태를 관찰하며 점차 빈도를 조절해 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횟수를 줄이고 보습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식초 목욕법을 알게 되셨으니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제가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들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소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7살 손녀가 할머니를 안았다가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말한 뒤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영희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우셨다고 해요.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샤워도 하고 좋은 향수도 뿌리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제 곁에 오지 않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희 할머니에게 사과 식초를 이용한 목욕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사과 식초 목욕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3주 후 손녀가 먼저 할머니를 안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 요즘 사과향이 나서 좋아. 라고 말했대요. 영희 할머니는 사과 식초를 사용했는데 목욕 후 은은한 사과향이 피부에 남아 더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식초 목욕을 하고 계시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박종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40년 함께한 부인과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부인이 함께 잠자리에 들기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자고 제안했대요. 처음에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물어보자 부인이 솔직하게 당신 냄새가 너무 심해져서 함께 자기가 힘들다. 고 털어놓았다고 해요. 종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같이 잤던 사람이 갑자기 냄새 때문에 못 자겠다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도 모르게 나이 들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나 봐요. 종수 할아버지는 쌀식초를 사용한 목욕법을 시작하셨어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식초의 양을 줄여서 시작하고 점차 늘려갔죠. 3주간의 식초 목욕 후 부인이 다시 같은 방을 쓰자고 제안했고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어요. 특히 종수 할아버지는 식초 목욕 후에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는 놀라운 부가 효과도 얻으셨대요. 산성 목욕이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처럼 식초 목욕은 단순히 냄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채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감소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식초 목욕의 효과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만 사용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 식초나 산도가 높은 공업용 식초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합성 식초는 초산을 물에 희석해 만든 것으로 천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산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없거든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쌀 식초 등 천연 방식으로 발효된 식초를 선택하세요. 천연 식초는 일반적으로 자연 발효라는 문구가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발효 사과 또는 발효 현미 등이 주원료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가격의 식초는 합성 식초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 낮은 농도로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비율은 약 200리터의 욕조 물에 200ml의 식초 1컵이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반 컵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식초 희석액을 소량 발라보고 5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서 자극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셋째, 피부에 상처나 습진, 발진이 있을 때는 식초 목욕을 피하세요. 상처 부위에 식초가 닿으면 따갑고 자극적일 수 있어요. 또한 습진이나 아토피, 건선 등 피부 질환이 심한 상태에서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피부 상태가 회복된 후 식초 목욕을 시작하세요. 만약 피부 질환이 있지만 식초 목욕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의사와 상담 후 물 1리터에 식초 1술 정도의 매우 낮은 농도로 시작해 보세요. 넷째, 눈이나 점막 부위에 식초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초는 산성이므로 눈이나 점막에 닿으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식초 물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세요. 목욕 중에는 얼굴을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초 목욕 후 눈이 따갑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해요. 다섯째, 식초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은 피부의 수분을 일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식초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나 천연 오일로 피부 보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 천연 오일이 좋아요. 여섯째, 식초 목욕 직후에는 향수나 화학 성분이 많은 바디 로션 사용을 피하세요. 식초 목욕 직후에는 피부에 모공이 열려 있어 화학 성분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식초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피부에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2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효과가 확 나타나지는 않아요. 채취 성분이 몸 안에서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식초 목욕을 실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냄새별로 맞춤형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취가 나는 부위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각 부위별로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취, 즉 입 냄새 관리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서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소금물 가글이 정말 좋아요. 미지근한 물 1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하루 2에서 3회 가글해 주세요. 소금의 항균 작용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해 입 냄새를 확실히 줄여준답니다. 또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고
식사 후 30분 이내에 꼭 양치를 해주세요.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의 백태를 제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입 냄새는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특히 신경 써주세요. 다음은 발 냄새 관리법이에요. 발은 땀샘이 많고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특히 냄새가 심해지기 쉬운 부위예요. 식초 조격이 정말 효과적인데요. 따뜻한 물 4리터에 식초 반 컵을 섞어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이때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조격 후에는 발을 깨끗이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매일 양말을 갈아 신고 가능하면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통풍시켜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3회 정도 식초 조격을 하면 발 냄새가 정말 많이 줄어든답니다. 겨드랑이 냄새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위죠. 식초와 물을 1대4 비율로 희석한 용액을 만들어서 스프레이 병에 담아 겨드랑이에 뿌리거나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주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베이킹소다를 소량 발라주면 냄새 제거와 땀 억제에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면도나 제모 후엔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니까 최소 6시간은 지난 후에 식초 용액을 사용하셔야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면 겨드랑이 냄새가 정말 많이 줄어든답니다. 의류의 배인 채취도 큰 고민거리죠. 특히 오래 입은 옷에는 노네날 성분이 축적되어 일반 세제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탁할 때 세제와 함께 식초 반 컵을 넣어서 세탁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냄새가 심한 옷은 세탁 전에 식초와 물을 1대3으로 희석한 용액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것도 좋아요. 걱정 마세요. 세탁 후 옷에서 식초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옷이 마르면 식초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다만 실크나 울 같은 섬세한 소재는 식초에 민감할 수 있으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아요. 귀 뒤나 귀 속에서 나는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식초와 물을 1대5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귀 뒤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귀 뒤 접힌 부분을 꼼꼼히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 샤워 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단, 귀 속에는 식초 용액을 직접 넣지 마시고 귀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 부위별로 잘 관리해 주시면 냄새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냄새를 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피부 건강도 함께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첫째, 세안이나 목욕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냄새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물을 하루 6에서 8잔 정도는 챙겨 마셔야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피부도 덜 마르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물 대신 수분 많은 과일이나 따뜻한 차도 좋아요. 셋째, 음식도 중요합니다. 딸기, 키위, 고등어, 올리브유, 견과류, 녹차 같은 음식은 몸속 노화를 늦추고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챙겨 드셔보세요. 넷째, 가볍게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냄새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씻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도 신경 써야 합니다. 땀이 잘 마르는 면이나 마 같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하루 한 번은 꼭 갈아입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 냄새는 물론이고 건강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채취도 개선하고 피부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채취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반 세정제로는 제거하기 어렵지만 우리 냉장고에 있는 천연 식초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식초 목욕은 정말 간단해요.
따뜻한 물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컵을 넣어 15분에서 20분간 목욕하는 방법이죠. 주 2에서 3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고 각 부위별 맞춤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채취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고 배우자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관계,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식초 목욕 하나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